안녕하세요, 수건도둑입니다. 오늘은 그랜저 하이브리드 가장 저렴하면 얼마일지 한번 간략히 알아볼 텐데요. 일단 그랜저 하이브리드의 기본 등급 프리미엄, 이 친구의 기본 차값은 하이브리드 할인과 세금 포함 약 4,480만원 정도인데, 이제 일반 2.5 가솔린이 이보다 약 450만원가량 저렴한데, 바로 이 전세대인 그랜저 IG 중고차를 보더라도 일반 가솔린과 하이브리드의 차이는 5년 정도 된 차량 기준으로 한 250만원가량 난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의 뽕을 뽑으려면 기름값으로 200만원 이상 뽑아야 되는데, 2.5 가솔린의 연비가 리터당 11km, 하이브리드가 18km. 그러니까 정말 일반 가솔린이 기름값이 한 달에 한 30만원가량 나올 거 하이브리드는 20만원가량 나온다. 내가 기름값이 한 21만원 나올 거 하이브리드는 14만원가량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그런 가격 차이 이외에도 저속에서 전기 모터로 조용하게 가는 그런 부드러운 맛도 굉장히 큰 장점이니까, 주행거리가 연 10,000km 이상일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쪽이 좀 더 유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가장 기본 등급이라서 이거 옵션 별로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차값이 4,480, 절대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뭐 소나타나 K5 그 친구들 기준으로 거의 준풀 옵션이 이 그랜저에선 기본 등급에 담겨 있다. 핵심 옵션으로는 정체 구간의 변속 기어와 엔진이 패턴을 변경해서 조금 더 승차감을 올려주는 정체 구간 특화 제어, 이는 현대기아차에선 유일하게 그랜저만 갖고 있는 옵션. 또한 무려 10개의 에어백이 터질 정도의 사고 시 차량이 제동을 최대한 도와줘서 2차 사고를 방지해주는 다중 충돌 방지 자동 제동, 요즘은 웬만한 현대기아 차량에서 거의 다 담고 있는 친구. 또한 차량과 보행자, 자전거, 교차로 대행차까지 인지하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유지 보조, 표지판 속도를 인식해서 지가 알아서 감속까지 도와주는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 또한 앞 차량과 거리를 조절하면서 내가 설정한 속도로 주행을 해주는 스마트 크루즈가 들어가는데, 기본으로 내비게이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속도로의 곡선 구간, 카메라 단속 구간에서도 알아서 감속을 한다. 장거리 주행했을 때 다음날 피로도를 마이너스 30에서 10까지 줄여주는 그런 굉장히 편리한 친구.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다는 굉장히 편리한 옵션이고요. 기본으로 18인치 휠 타이어가 들어가는데, 하이브리드에서는 이 휠 사이즈에 따라서 연비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바뀌는, 만약에 18인치에서 한 사이즈가량 더 커지면 복합 연비가 리터당 18에서 16.7km까지 떨어진다.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기본 등급에선 17인치를 넣어주면서 연비를 리터당 한 19km까지 해주면서 효율을 좀 더 끌어올렸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기본으로 프로젝션 타입 LED 헤드램프, 이 옵션은 그랜저급에서만 기본으로 적용되는 친구. 다른 차량들은 대부분 옵션을 선택하지 않는 이상 좀 더 단거리를 비춰주는 MFR 타입까지만. 또한 LED 테일램프와 LED 방향지시 등은 이렇게 범퍼 하단에 들어가는데, 이제 후면부에서 충돌했을 때 이 방향지시 등까지 이쁘게 부셔지면 현대 입장에서는 부품 팔아먹기 좋으니까 그렇게 의도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평소엔 숨어있다가 차량에서 타고 내릴 때 자동으로 열리는 오토 플러시 도어 핸들, 막상 보면 불편할 것 같은데 실제로 써보면 그렇게 불편함은 크게 없는, 그리고 역시나 현대기아 차량에서 보기 굉장히 힘든 프레임리스 도어, 이런 방식은 어쨌든 그 풍조름이 약간이라도 더 생길 수밖에 없는데, 제가 타보니까 딱히 그런 점은 크게 느끼지 못했던. 또한 차량에 급이 있어서 앞유리인 윈드실드, 1, 2열, 요쪽 창린 리어 쿼터에도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또한 윈드실드, 그러니까 전면부 유리에 자외선 차단 유리가 들어가는데, 차값이 있기 때문에 썬팅은 웬만해선 좀 좋은 걸 많이 하시던, 예를 들어서 뭐 제 지인 같은 경우에는 전면부는 버텍스 900, 측면은 버텍스 700, 그 정도는 기본으로 봤던. 또한 기본으로 12.3인치 계기판이 들어가는데, 이제 밑등급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가운데 4.2인치만 클러스터고, 요 가생이는 풀사이즈 느낌만 나는 그런 계기판이 많이 들어가지만, 그랜저는 기본으로 풀사이즈 계기판이 들어간다. 또한 디자인이 굉장히 좀 옛것이 좋은 건 잘 알지만, 요런 디자인은 도태된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 요렇게 살려놓으니까 핸들 진짜 못생겼다 생각밖에 안 드는 원스포크 타입 가죽 핸들, 또한 벤츠 스타일의 프레임리스 룸미러, 또한 구형 그랜저에선 기본 등급도 원래 천연 가죽이었는데 신형 그랜저는 기본 등급은 인조 가죽이 들어가네 생각이 드는 친구. 운전석에 전동 시트와 앞뒤로 조절할 수 있는 허리 받침대인 럼버 서포트, 동승석에도 전동 시트, 전 좌석에 열선 시트. 하지만 통풍 시트는 추가 옵션을 선택해야 되고요. 스마트 키 모양이 굉장히 난해한 버튼 시동 스마트 키, 오토홀드 포함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요 정도 급에선 요즘에는 당연한 옵션, 기본으로 전후방 주차 센서. 이제 그랜저의 크기가 5m를 넘었기 때문에 좁은 주차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한데,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땐 굉장히 친절한 친구. 또한 기본으로 12.3인치 내비게이션이 들어가면서 폰 프로젝션, 내 스마트폰으로 차량을 제어할 수 있는, 미리 시동도 켜고 에어컨도 켜두고 할 수 있는 블루링크, 블루투스, 차량 내에서 결제할 수 있는 현대 카페이, 또한 코너와
더불어 요번에 현대에서 새로 나온 이 하이패스는 하이패스 카드를 따로 꼽는 방식이 아니라 요 디스플레이 안에 내장이 되어 있는 그런 친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으로 스피커는 8개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옵션을 총평해보자면 정말 통풍 시트 그 정도 말고는 필수 옵션이 부족한 건 거의 없는 것 같다. 이제 윗등급 익스클루시브나 캘리그래피 이런 친구들에서는 필수 옵션까진 아닌데 있으면 더 좋은 옵션, 예를 들어서 천연가죽 시트, 에르고 모션 시트, 측방 주차 센서, 스마트폰 무선 충전, 후진 가이드 램프, 후면 전동식 커튼, 말 그대로 좀 더 고급 차량에 어울리는 옵션, 그냥 일반적인 다른 현대기아 차량들에선 거의 최고 등급에 와야지만 고를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이 거의 다 기본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추가 옵션을 바로 알아보자면 첫 번째는 120만원 상당의 파노라마 썬루프로 차량 천장에 통짜로 들어가는 그런 왕따시만한 썬루프인데 이는 그냥 100% 취향에 맞춰 선택하시면 되고, 두 번째 100만원 상당의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운전자 전면 유리에 이렇게 내비게이션 정보, 크루즈 컨트롤 정보, 현재 속도, 제한 속도, 각종 경고 등 그런 것들을 띄워주는 친구인데 운전에 필요한 대부분의 정보를 다 투영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친구,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다는 그런 안전편이 둘 다 잡은 친구인데요. 이 옵션은 어차피 윗등급들에서도 추가 옵션으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있다면 선택했을 때 후회는 절대로 안 할 친구. 이제 미급 차량들과 다른 점은 크기가 좀 더 커지면서 가격도 곱빼기가 되었다. 제네시스 애들은 한 140만원, 130만원 그렇게도 받는다. 그리고 다음은 130만원 상당의 플래티넘으로 휠이 한 사이즈가량 커지면서 여러 장단점이 있지만 연비가 리터당 18km에서 16.7km로 확 떨어진다. 또한 실내 무드 등인 앰비언트 무드 램프, 공조기가 터치 방식으로 순정 블랙박스인 빌트인 캠 2 이렇게 들어가는데 가격도 가격이지만 일단 한 사이즈가량 커진 휠이 상당히 마음에 안 드는, 효율을 따지는 기본 등급에서는 있으면 좋은데 필수까진 아닌 그런 친구들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45만원 상당의 파킹 어시스트로 기존 전 후방에만 있던 주차 센서가 이제는 측방에도 추가, 또한 내가 방향 지시등을 켜면 후측방의 영상이 이렇게 계기판에 띄어지는 후측방 모니터, 차량 주변을 360도로 보여주는 서라운드 모니터, 내가 후진할 때 충돌 위험 시 제동까지 도와주는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내 스마트키로 차량을 앞뒤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어서 특정 상황에서는 굉장히 편리할 수 있지만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는 끝도 없이 필요 없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구형 그랜저보다 한 반급 정도 덩치가 커졌기 때문에 차량이 절대 작지 않다. 굉장히 커졌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좁은 골목길이나 주차가 약간 좀 불편해. 필수까진 아니어도 선택했을 때 후회는 하지 않을 옵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다음은 85만원 상당의 스마트 센스로 내가 주행할 때 후측방에서 오는 차량은 경고까지만, 내가 출차할 때 오는 차량은 경고 후 사고 위험 시 제동까지 도와주는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주행 시에도 보조를 넣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이런 옵션제를 할까 의문이 들고요. 내가 후진할 때 좌우에서 오는 차량을 경고 후 사고 위험 시 제동까지 도와주는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여기 이렇게 나오는 주차선은 후진 가이드 램프란 옵션인데 윗등급부터 기본, 내 차량에서 사람이 내리려 할 때 차량에 접근 시 문까지 잠궈주는 안전하차 보조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한 번이라도 사용을 할 수 있다면 옵션값 이상을 보여줄 친구, 요거는 예산이 있을 때 선택하면 좋은 그런 안전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은 130만원 상당의 프리미엄 초이스로 인조가죽이 천연가죽으로 일렬에 한국인이 제일 사랑하는 통풍 시트, 내 스마트워치나 스마트폰이 스마트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디지털 키 2, 이 정도 급의 차량에서는 없으면 좀 모양새가 빠지는 전동 트렁크, 사제로 장착한다면 한 70만원 전후, 충전 속도가 굉장히 느려서 사용은 거의 안 하게 되는 무선 충전, 또 이렇게 굳이 필요 없는 옵션을 인기 옵션들에 낑겨서 파는 지문 인증 시스템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천연가죽, 통풍 시트, 전동 트렁크, 디지털 키 이렇게 4가지만 봐도 130만원의 값어치는 하는 친구, 이 옵션은 예산이 있다면 드라이브 와이즈와 함께 선택해볼 만한 그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최종 차값을 알아보자면 그랜저 하이브리드 기본 등급 프리미엄의 기본 차값 하이브리드 할인과 세금 포함 약 4,480만원, 만약에 여기에 최소 권장 사양인 화이트 펄, 스마트 센스, 프리미엄 초이스 이렇게 추가한다면 최종 차값은 4,720만원, 권장 사양인 파킹 어시스트, 헤드업 이렇게 2가지를 추가한다면 4,970만원,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수건도둑님, 기본 등급이 5,000? 윗등급은 얼만데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바로 윗등급은 한 500만원, 최고 등급은 1,000만원, 그 정도가량 더 비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할부금은 헤드업과 파킹 어시스트를 뺀 4,720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마지막으로 할부금을 간략히 알아보자면 초기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 및 기타 비용을 제외한 4,454를 전액 할부 시 6% 기준 36개월에 약 135만원, 60개월에 86만원, 선납금을 1,000 정도 납부한다면 60개월에 72만원, 36개월에 112만원, 선납금을 2천만원 정도 납부한다면 36개월에 82만원, 60개월에 53만원, 선납금을 절반 정도 납부한다면 60개월에 45만원, 36개월에 71만원, 24개월에 104만원, 그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상 수건도둑이었습니다.